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밤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온종일 땅을 적시겠고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하늘 표정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체감 온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는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에는 온종일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 북부 동해안으로는 30에서 80mm로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9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열린 도의회 도정 질문에선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 요구도 있었는데 도지사는 시간의 문제일 뿐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판로가 막힌 데다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도의원은 독일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을 허용하고 영국은 도시 실업자를 농장과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2차 추경 예산에 농업, 농촌 부분 대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 조건 없이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 등 여러 광역단체가 이미 농민수당제를 도입했지만 경북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박살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답변에 나선 도지사는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 3, 4년 뒤에는 모든 분야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일반화될 것이고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필요성은 이건 무조건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금제,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제도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지만 대구에 편중된 연구를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구 경북 연구원 문제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경북 연구원은 연구 실적 부족, 대구 편중 문제,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대구 경북 연구원 임직원들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도청센터 파견 연구원을 늘려 경북 관련 연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 대한 연구 내실화와 정책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에 도청센터를 연구실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원을 현재 7명에서 15명으로 정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박용선 도의원은 집행부가 도정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돼 왔던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늘 개막합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올 시즌 출격 준비를 마치고 오는 10일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포항은 올 시즌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로 팬들에게 재미뿐만 아니라 ACL 티켓까지 선물할 각오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풋볼 퍼포먼스 센터. 선수들이 땀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력 향상은 물론 부상 방지와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수들은 부산교통공사와의 마지막 연습 경기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쳤고 개막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ACL 티켓까지 거머쥘 각오입니다. 스틸리아드 30주년을 맞이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들과 좀 더 노력해서 올해 시즌은 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틸리아드 개장 30주년을 맞아 홈 라커룸과 미디어룸도 새 단장했습니다. 또 포항은 완델손과 정재용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콜롬비아 출신 측면 공격수 팔라시오스와 호주 출신 미드필더 브랜든 오닐을 영입하는 등 변화를 꾀했습니다. 일류첸코, 오닐, 팔로세비치, 팔라시오스 앞 글자를 딴 1588 라인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해 4월 갑작스레 감독에 취임한 김기동 감독은 올해 자신만의 제대로 된 팀 색깔을 보여줄 각오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축구를 조금 보여줬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동계훈련을 했었는데 조금 더 템포를 빨리 올리고 상대 지역에 가서는 풋볼 점유를 하면서 마무리까지 빠르게 하는 그렇게 템포를 올리려는 그런 축구를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포항의 첫 승 제물은 5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부산 아이파크. 포항 스틸러스의 올 시즌 첫 경기는 이곳 스틸야드에서 오는 10일 열립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하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전국 특성화고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한 교사 가운데 3분의 1이 기능반 학생들이 휴일과 방학에도 9시간 이상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절반 이상을 훈련으로 보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방학을 즐기는데 기능생들은 훈련을 해야 한다.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다. 기능 경기 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준서 군. 이후 유가족과 전교조 측은 기능 경기 대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술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을 다음에 준서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제도 개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교조 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특성화고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과 22일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한 교사 180명 가운데 3분의 1이 기능반 학생들이 휴일과 방학에도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말이나 그다음에 일과 중에도 하루 종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도 부담을 많이 갖게 되고 힘들어하죠. 더구나 부산과 경북 지역 특성화고 가운데 20여 곳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도 합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또 설문 결과 기능반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능반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이 평상시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능 경기 대회 준비 기간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먼저 더 많이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죠? 수업 결순 없이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나 내려오는데 그게 학교에서는 사실은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또 기능 경기 대회 준비 과정에 학생들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응답한 교사 가운데 약 30%가 학생의 의견은 배제한 채 지도교사 혼자 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일정을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특성화고의 기능반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2011년도나 12년도에 국회와 정부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부분이 제대로 된 정책이나 내용들이 안 나와서 계속 학생들이 실적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전국교육청의 기능경기대회 담당 장학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고 빠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학생과 지도교사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 이후에 교육부와 공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교조는 기능경기대회가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왔는데도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그동안 수수방관해왔다며 교육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시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리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심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은데요.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해온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중앙로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이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16분 동안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는 17대, 74명이 버스에서 내렸고 이 가운데 2명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97.3%,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까지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게 피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지금까지 좀 잘 해왔고 좀 더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 권고하고 권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벌금까지는 조금 과한 조치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인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넘어서야 신천지 집회 금지와 신천지 교인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급할 때는 미온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좀 잡혀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성을 이렇게 유도하고 권유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 조치를 발동한다는 게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적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 등 시민들이 마스크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하고 다가올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경고하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안동시가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이 주도해 향후 10년간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는 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어제 선포했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을 활용해 청년 유출을 막고 나아가 인구 30만을 달성해 지역 소멸 위기 속 활로를 찾자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시와 안동대 등 지역 3개 대학, 연구기관과 정재계 대표들이 안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서명합니다. 안동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 연관 간 협력의 뜻을 모은 겁니다. 안동시는 2030년까지 백신과 전통문화 AI, 관광 SOC와 고부가 식품 5개 전략사업 분야에서 20개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강소기업과 청년벤처 200개 이상을 육성해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전문 인력 양성, 지역대학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이 맞춤형 학과 개설은 물론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창업을 지원해 대학생과 특성화 고교생, 일반인까지 이어지는 3중 교육망의 주체로 나서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생명공학부 신설로 백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 안동대는 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이미 실험 중입니다. 지역 3개 대학 모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과 개설을 갖다 완화해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의 산업에 맞는 그런 학과 전공을 개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학 연관 7개의 주체가 뭉친 컨트롤 타워도 생겼습니다. 안동형 일자리 창출 협력본부가 발족과 함께 가동을 시작했고 베이스 캠프가 될
일자리 모델 지구는 경북바이오 2차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섭니다. 재원 마련은 안동시가 매년 100억 원씩 투입하고 1,000억이 확보된 관광 거점 사업을 비롯한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한 100억 정도는 투입이 가능한 어떤 그런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한 30만 정도 되는 이런 중소도시로서의 어떤 안동형 일자리가 중소도시를 살리는 미래의 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을지 시장만 거창한 숱한 지역형 일자리 중 하나로 전락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정부의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심사에서 나주와 청주가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고 포항은 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3, 4세대 가속기를 기반으로 탁월한 가속기 건설과 운영 능력이 있는데도 탈락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포항 가속기 연구소의 빔 라인 증설과 연구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나타내고 향후 포항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과 경주 양성자 가속기 성능 향상 사업 등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동력 산업 발굴과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포항 북구에 사는 64세 여성은 지난달 초 산행을 한 뒤 발열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25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안동 산불 당시 이철우 도지사가 술자리와 산불 끄기 홍보용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한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이 지사가 보인 발언과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노총 경북본부는 사과를 요구하는 도의원의 질의에 정상적인 사과를 하는 건 안 맞는다고 본다. 담당 국장이 현장에 있었다. 언론이 악의적이었다는 식의 적반하장격 태도는 도지사다운 자세가 아니라며 무책임한 산불 대응으로 도민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4명을 상대로 17억여 원을 가로챈 36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과 2월에 대금을 선결제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마스크 700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중국인 수출업자와 유통업자, 약사 등 4명으로부터 17억 5,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하늘 표정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체감 온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는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은 온종일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 북부 동해안으로는 30에서 80mm로 양도 제법 되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9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가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